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선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당규를 제대로 적용해서 무효표를 유효화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 연결해서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캠프 분위기 많이 무겁죠? 네, 어제 현장 상황을 보면 비가 오는데도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네.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결과가 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과반이 넘었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당규에 대한 해석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결선 네네.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네. 후보 확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 이낙연 캠프가 주장하고 있는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네. 송영길 당 대표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상으로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검토하고 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이미 9월 16일부터 당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캠프에서 당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캠프 차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관위와 최고위원회 유권 해석이 잘못됐음을 설명하고 네. 유권 해석을 위한 당무위 소집까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문제 제기였고요. 네. 또 실제 그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과반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원 당규대로 결선 투표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네. 규정의 해석 문제를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정리하고 네네.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네. 9월 16일 즉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게 9월 13일입니다. 네. 그래서 9월 13일 이후 9월 16일에 처음 당에 공문을 보내서 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9월 28일에도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공문을 또 보내면서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마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당 내부 그리고 당 주변에서 승복과 대승적 결단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요구와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런 주장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 대한 해석, 즉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 투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13일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는데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천여 표는 당연히 사퇴하지 유효 투표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건 김두관 후보가 9월 27일 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투표한 4천여 표도 유효한 투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당규 제60조 제1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미 이제 각 그 지역별로 경선을 할 때마다 순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순회 경선이 끝나면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 이때 유효 투표를 다 공표를 해왔습니다. 이미 공표를 했다, 유효하다고. 그렇죠. 네. 예. 순회 경선 각각 지역마다. 네. 그러면 사퇴한 후보의 그 투표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의 주장대로라면 또 이재명 캠프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사퇴한 후보의 표에 대해서 이미 무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별도 공표나 별도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별도의 공표나 의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효 투표에 대한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 당규에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에서는 당 측에서는 당규에 따른 진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캠프 일부에서는 아예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뭐 주장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당국 제59조 제1항에 대한 주장 그리고 제60조 1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예.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근거를 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네. 최고위원회 차원에서나 아니면 선관위 차원에서 아니면 당내 어떤 단위에서든 그런 논의를 하셔서 네.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의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해서 결정해주면 저는 그 결정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들으셨겠지만 당에서는 그리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말씀하신 당규 제59조 1항 그리고 60조의 해석에 대해서 사퇴한 때에는 이라는 것을 사퇴한 후보가 그 이전에 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의원님은 예. 그게 아니라 사퇴한 이후에 사퇴한 후보에게 행해진 투표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이 해석의 여지는 여기서 끝내야 하고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 과거에도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물론 이제 관례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후보자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9월 27일 날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요. 네. 근데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것은 제주 경선하고 부울경 경선에 해당되는데 네네. 사퇴를 했는데 이제 그 선거인 명부에서 계속 들어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했던 257표는 저는 무효 투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참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 지도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낙연 캠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우리 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은 당내에서 어쨌든 문제를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당 바깥에서의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그와 관련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않으시고요. 혹시 이낙연 후보님 어제 저녁 혹은 오늘 오전에 어떤 뜻을 밝히시거나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대화 나눈 적은 없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고는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 캠프 소속 의원님들 회의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아, 그 회의에서 혹시 어떤 대응 방향이 좀 나왔나요? 거기서 나왔던 방향이 이제 의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캠프 입장으로 당에다가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나간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 서두에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은 것, 60% 이상을 얻으셨잖아요. 저는 고무적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판단을 하셨을 때 결선 투표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캠프 분위기에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절차, 그리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보다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계속 걱정해 오신 것이 이 경선 후유증이
잘 정리가 네. 될까? 원팀, 민주당 원팀이 네네.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반드시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이낙연 캠프가 제기하는 의 제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당이 논의에 나서는 것이 원팀을 위한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